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번 주에 총칙 대충 정리하고 물건 공동소유 들어가다가 말았는데, 그지? 자, 여러분 물건 다시 한번 오늘 물건 계약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노? 제목, 그치? 그치? 이제 제목이 되면 제목 안에 뭐가 항상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안에 항상 뭐가 꼭 기억돼야 된다. 쟁점, 핵심, 그지? 잘하네. 이제 놀랬다, 그지? 그 정도만 되면, 왜냐면,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물건이 이렇게 보면, 물건은 크게 몇 파트로 나누냐면 두 파트로 나누거든. 제일 앞에 물건 총론이라고 그래. 물건 일반 이론이 있고, 그 다음 물건 강론이 있거든. 물건 강론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파트별로, 그지? 첫째 무슨 건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의물건인데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지?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 저당권, 그지? 요렇게 해서 몇 개 나오냐면은, 물건에서 몇 개? 14개거든. 총칙 10개. 물건 몇 개인데? 14개인데, 그러면 보면, 점유권 1개, 지상권 1개, 지역권 1개, 전세권 1개, 유치권 1개, 저당권 2개. 그지? 저당권 보통 2개. 그지? 어쨌든, 유치권하고 저당권 합쳐서 한 3개. 그지? 그럼 소유권은 몇 개 있노? 3개 있지. 그지? 무슨 관계? 상린관계, 취득시효, 공동소유, 그지? 그래서 3개 이렇게 되거든. 그럼 합쳐보면 몇 개 되노, 이거? 10개잖아, 이게. 그럼 총론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 이게. 그럼 총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노? 혼동은 혼동은 이제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혼동은 크게 나누면 두 파트로 나누냐. 쭉쭉쭉 하고, 물기? 꼬리 물기, 그지? 무슨 쭉? 쭉쭉쭉 하고 꼬리 물기. 그 말 알아들어야 된다. 무슨 쭉? 쭉쭉쭉 하고 꼬리 물기 하고 지역권하고. 자꾸만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지. 해준 거. 공부할 때. 이게 이제는 읽는 게 아니고 제목 적어 놓고. 그럼 여기서 꼭 낼 수 있는 게 무슨 동? 혼동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늘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기출문제도 보면, 기출문제는 왜 푸냐면, 그렇게 나오는구나. 출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낸단 말이지. 그냥 쭉 내는 게 아니고. 출제자 마음을, 올해 출제하는 사람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어떻게 대박. 올해 출제하는 사람 몰랐다 그러면 저쪽 벅차는 거지. 출제자가 뭘 출제하겠냐 하면은 요거는 뭐 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지? 그럼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어떤 게 있노? 상공판경, 기타 법률 규정. 그러면 이제 상공판경에서는 판결을 가지고 살리고, 무슨 결? 판결. 그 다음에 또 상속류. 상속류는 상속을 가지고 안 내고 포괄유정, 회사협병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치? 그런 거 가야 된단 말이야. 판결은 형성판결 몇 개 있노? 3개. 어느 거? 취소, 말소, 공유분할. 그 말 들어가면 확정됐다. 제일 중요한 끝을 봐야 된다.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그건 1세대. 3세대로 가면은, 아까 취소, 말소, 공유분할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됐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됐다 하면은, 뭐가 돼야? 등기해야. 오케이.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지. 그냥 취소, 말소, 공유분할, 등기 없이 그렇게 해오면 안 되고, 그까지는 1세대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65점, 70점 받으려면 취소, 말소, 공유분할 판결 중에 뭐가 성립됐다? 조정 또는 협의 이루어졌다 하면 뭐 해야? 등기해야. 그렇지.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지? 저한테 배운 사람,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 그 정도,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 혼동하고, 그지?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 또 뭐 있노? 이제 등기에 한 2개
정도 되거든. 뭐 내겠노, 등기? 중간생략. 무슨 생략? 중간생략과 가등기 중에, 무슨 생략? 중간생략. 등기하면서 이 뭐같이 항상 지 혼자 내는 게 아니고, 중간생략 등기하면서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도 같이 낸다. 그지?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럼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에서 가벌병, 그지? 무슨 병? 가벌병 3명이 있는데, 원래 2번 해야 되는데, 뭐, 3자 뭐가 있으면, 합의, 동의하면 뭐, 직접, 그지? 그런 거잖아.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노, 아까?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 중간자의 등기 청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그거지. 항상 하면서 제목 적어 놓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게 공부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물건을 쭉 혼자서 집에서 정리할 때 생각하면서 정리할 때는 제목 가지고 정리할 때는 1시간 만에 끝내고 계약 1시간 만에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올 건가? 그지? 그거 이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2개가 있잖아. 그지? 무슨적? 채권적과 무슨적? 물권적. 그지? 채권적 청구권 대라. 채권적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권,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권은 전부 다 무슨 적? 채권적이잖아. 그지? 그럼 채권적 대봐라. 제일 기본적인 거, 매수인 하면서 노래 부르듯이 바로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뭐,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그지? 무슨 시효?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그 3개. 그 3개는 몇 세대? 1세대, 3세대 이제 가야지. 본등기 청구,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착한 사람이 나왔다. 그게 문제가 나오지만, 출제자가 약간 마음이 어떻게? 꼬롬한 사람. 그지? 뭐 하는 사람? 꼬롬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골 때리게 낸단 말이지.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 어려웠대, 이게. 해가지고 막 날려놨다. 한 학원에 보통 3명, 5명 요래밖에 합격을 안 했다. 오늘 아침에 급주잖아요. 그게 왜냐면 1세대로 공부해서 그렇다. 항상 몇 세대는 기본을 알아야 되고, 1세대는 알아야 되고, 몇 세대까지? 3세대까지, 그지? 그래서 아까 항상 지금 정리할 때는 1세대는 기본으로 당연히 기억하는 거고, 정리하는 거는 몇 세대를 가지고 정리해야? 3세대. 어느 거? 본등기, 그 다음 종전의 변제 후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그 다음에 환매권으로 인한 등기 청구는 무슨 적? 채권적. 그 6개만 해놓으면 그게 된다. 나머지 나왔다, 모르겠다, 무슨 적 하면 된다? 물권적 하면 되거든. 만약에 찾는 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은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무슨 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 그지? 둘 중에 어느 한 개만 확실하게. 요런 거, 그지?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등기 파트는 그 다음 등기의 무슨 력? 추정력. 이 추정력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등기 추정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고,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이론이거든. 등기의 무슨 력은? 추정력, 민법에 규정이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요 정도. 그래서 한 개 더 추가하면은 이제 가등기. 가등기는 꼭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간다, 이게. 등기법에도 가등기. 응? 그럼 민법에서는 가등기 나오면은 간단하다. 어느 거? 본등기했다. 몇 파트? 본등기했다. 몇 파트? 2파트. 순위를 묻는지,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는 뭐한테? 본등기 때. 그치? 그런 거. 요거 이제, 그거하고 하나 더 이제 계속 해봐라. 여기서 4개 나온 데 있잖아요. 요 이제 등기에서 한 2개. 등기에서 몇 개? 2개. 그럼 1개. 그럼 벌써 3개잖아. 그지? 혼동 나온다고 보면은. 그 다음 뭐 있노? 앞에. 물권적 청구권. 그지?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지?
물권적 청구는 뭐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지? 뭐 반환 청구이 없는 자 하면 두 사람.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무슨 청구이 없다? 반환 청구이 없다. 그지? 그거 하고 그다음 또 나오는 게 뭐? 물권 유치권. 무슨 권?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는 안 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그지? 다시 반환 청구이 없는 사람 누구? 지역권자와 저당권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 유치권에 기한 반환하면 OX, X. 유치권은 물권이거든. 유치권에 기한하면 안 되고 뭐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렇게 되는데 그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지고 내냐면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뭐를 지었다? 건물을 지었다. 몇 파트? 두 파트. 그지? 자, 타인의 토지에, 각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그럼 여기 지금 누가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누가 사느냐. 이제는 무조건 남은 두 파트로 생각하는 거지. 누가 사느냐.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으면 토지 반환과 건물 뭐 철거고 건물에서 나가달라고는 안 된다. 근데 누가 살고 있으면 임차인 하면은 임차인한테는 반환 철거 안 되고 뭐 나가달라고만. 그러면 이제 복합적인 거네. 이게 아까 나왔던 거는 언제 27회 때 나왔거든. 가구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 후 병에게 절반 임대하고 일부는 또 누가 을이 점유해서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임차인하고 같이. 그럼 갑은 을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뭐 철거. 임차인 병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건물에서 뭐 나가달라고만. 요거 이제 요거 그지? 복합적인 거. 또 복합적인 거 어떤 게 있냐면은 또 한 개 만들어 볼게. 갑의 이제 오늘 할 거 일괄경매. 무슨 경매? 일괄경매하고 법정 지상권하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반대지. 법정 지상권은 뭐가 있어야 되노? 건물이 있어야 되지. 무슨 당시에? 설정 당시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고 동일한 상태에서 설정해 가지고 달라지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 그럼 일단은 법정 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자, 일괄경매는 무슨 당시에?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뭐만 있고?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지? 그거 이제 같이 나온다. 이거는 중개사에서는 안 나왔고 다른 시험에서 나왔거든. 근데 중개사에서 나온다.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에 그 갑이 건물 지어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쨌든 동일하잖아. 그지? 동일하고 토지에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하면은 저당권 실행하면 토지만 실행 하면은 건물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죠. 그지? 그러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일부에 다시 갑이 건물을 요 A 건물이 있고 요 B 건물을 무슨 축? 신축 하면은 요거는 그럼 결국 저당권 설정 후 일부에 또 갑이 B 건물을 무슨 축? 신축 했단 말이야. 갑이. 그러면 A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B 건물은 무슨 경매? 일괄경매. 이렇게 나온다. 일부에 A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다시 일부에 B 건물을 신축했다 하면 A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B 건물은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럼 만약에 토지만 했을 때는 A 건물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럼 경락이는 B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 이렇게 복합적인 거 나온다. 요즘은 그냥 막 선생님 어려워요. 이제 뭐 어려워요 소리도 이제 끝나붙다. 어려워요 한 사람은 왜냐면은 계속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그 사람은 왜 몇 세대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1세대만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거든. 1세대 공부하면 시험에 가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니까.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합격할 수 있다. 진짜. 그럼 자기가 이제 알잖아요. 내가 몇 세대 알고 있는지. 1세대인지 3세대인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3세대까지 알아야 무슨 합격? 추가합격. 1세대는 기분 좋으면 합격하지만 기분 나쁘면 합격 못한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채권적 청구하면 매수인 취득시 설정시 요렇게만 알고 있거든.
그뿐만 아니라 무슨 등기? 본등기. 그 다음 뭐 또 뭐 변제 후 종전의 소유자는 무슨 적? 채권적. 그래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뭐 그지? 그런 거. 이제는 막판 가니까 저 이해하잖아요. 처음에는 선생님 어려워요.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치? 그거는 왜냐면 1세대만 하면 할 때는 재밌지만 나중에 시험을 하면 죽사발 난다. 그래, 하여튼 요런 복합적인 거 많이 나온다, 요즘.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거지, 그치? 여기서.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무슨적 청권? 물권. 이제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등기에 관한 거,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가등기, 등기의 무슨요? 추정력. 그렇게 하고, 혼동. 요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도 있다. 요거 가끔씩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는 결국 또 무슨 청권하고 같이 연결되나? 등기청권, 무슨 적? 채권적. 그지? 그런 거. 그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수취권이 있지만, 과실수취권이 있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 그지? 그렇게. 그냥 오늘 정리하는 거다. 그냥 칠판 보고. 예? 제목. 그냥 한번 쭉.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나오면은 저번 주도 계속 했지만, 제목 적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10개니까 14개, 물건은 14개니까. 제목 저번에 줬잖아요, 3단. 그래갖고 준 거다. 준 거 활용해야지. 그 제목 딱 펴놓고. 줬잖아요. 제목 3단. 그거 딱 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점유권은 나오면은 딱 두 파트다. 무슨 이론? 점유이론. 그지? 점유이론에 주로 잘 내는 게 자주와 타주. 그지? 자주와 타주. 자주와 뭐? 타주. 그지? 그럼 자주가 되려면 뭐, 어떤 말이 문장 안에 들어있어야 되노? 매수하여 들어있으면 뭔데? 자주인데. 근데 권한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냥 권한 없이 점유하면은 뭐다? 무단 점유하면 뭐? 타주.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점유하고 있다 하면 자주로 뭐 한다? 추정.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아까 몇 세대가 제일 조심해야 되노? 3세대, 그지? 항상 시험은 3세대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하여 나오면 무조건 뭐 자주인데, 매수라는 말이 붙어도 타주가 있는 건 뭐 무효임을 뭐 알면서 매수, 처분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매수하면 뭐 타주. 그 외에는 매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자주. 이렇게 해도 좋다. 그 다음에 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뭐 타주. 그 다음 또 타주. 수탁자 무조건 타주다. 무슨 자? 수탁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 그것도 특수지상권이다. 무슨 주? 타주 점유. 그죠? 그런 거 이제 잘 나온다. 이게. 하고 이제 점유승계. 점유승계. 합산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지? 그 다음 또, 요 점유승계는 합산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 만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구는 안 되노? 상속인은 안 되지. 그냥 특정 승계는 하면 매수니, 그지? 근데 상속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OX, X. 근데 상속인이 자주 점유하려면 뭐 후? 상속 후 새로운 거는 이게 있어야 된다. 뭐 후? 상속 후 새로운 거는. 하면은 상속인은 자신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새로운 거는 이런 말 없으면은 상속인은 무조건 뭐, 승계, 합산. 근데 좋은 거 합산, 나쁜 거 합산. 나쁜 거,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잘 내야 돼요. 문제,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 이제 풀어봐서 알잖아요. 딱 눈빛을 보니까 다 알아듣거든. 지금 알아듣는 사람은 합격한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예?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 90%, 95% 알아듣는다. 뭐다? 합격한다. 지금 말한 거 다 알아듣잖아. 그지? 그러니까 느낌 온다, 선생도. 자, 그러면 요거. 점유 늘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그지? 점유. 양 사이에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된다 하면 OX, X. 그치? 그거 이제 기억.
그런 거 이제 점유이론, 점유승계 뭐 그런 거 가지고 주로 이제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내는 게 점유 몇 개 있노? 5개. 자주,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 5개 있는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 추정하면 뭐가 들어가면 안 되노? 무과실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그게 1세대고 3세대 또 나오거든. 점유를 추정하면 뭐 무과실 들어가면 안 되고 몇 개? 4개. 근데 등기를 신뢰하면은 뭐 선의뿐만 아니라 뭐 무과실 추정. 꼭 기억한다. 금방 뭐를 신뢰? 등기를 신뢰하면 뭐까지 들어가야 된다? 무과실 추정 되겠습니까? 뭐를 신뢰? 등기인지 점유인지 꼭 구분해야 된다. 이게 그런 거 이제 그게 아까 몇 세대고? 3세대. 그치? 오케이.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점유일은 여기서 한 개가 내고 한 개 나오든지, 점유는 한 개 내는데 요거 내든지 딱 점유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뭐 비정상 점유자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점유자가 선의무과실이다. 자, 다시 점유에서는 선의무과실이다. 소유권에도 선의무과실이다. 이런 말 나오면은, 물건에서 선의무과실 나오면은 정상 비정상이다. 그럼 그거 잘 나오네. 이제 문제 풀어봤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등기된 사람이 선의무과실일지라도 진정한 명의인이나 진정한 권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뭐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점유에서 선의무과실이다 하면 정상 비정상, 그지? 그럼 어쨌든 진정한 권리자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하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점유자가 돌려줄 때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근데 선의 점유자는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걸 선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오늘 그냥 한번, 오늘 내가 물건하고 요하고 계약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4시간 동안 쭉 그냥 여러분 한번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이렇게 치고 나가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막판에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냥 한번 보는 거 4시간 하면 혼자 했을 때 집에서 8시간 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대. 자, 그 다음에 점유자와 뭐 회복자의 관계잖아. 그래? 회복자와의 관계인데 요거 201조 선의 점유자. 어쨌든 물건 돌려준다. 여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지금 비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권리자에게 물건 돌려주는데 선의인 경우는 무슨 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악의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지? 그거. 선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러면 요 선의 점유자 나오면 과실 수취권 범위 안에서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노? 이득, 부당이득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무슨 배상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선의 점유자. 그지?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202조. 그러면 이제 물건 돌려주는데 훼손됐다. 일단은 물건 돌려주는데 선이다 무슨 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악의는 자기가 이때까지 썼다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는데, 이제 훼손됐다. 뭐 됐다? 훼손됐다. 누가 물어줘야 빨리? 점유자가 물어줘야지. 뭐 돼 있으면 훼손돼 있다. 누가 물어준다? 점유자가. 그지? 어떻게 물어주노? 딱 한 개만 내오면 되지. 우리 선의의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 현존이, 그런 말 없으면 훼손, 멸실 훼손됐다. 무조건 뭐 저 모든 손해. 그치? 근데 선의의 자주를 때로는 이제 그거는 선의의 자주의 선의, 그거는 뭐고 1세대고, 자주는 무슨 의사, 소유의사, 선의는 뭐하고 모르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한다. 그렇게가 또 문장을 그렇게 해갖고 내거든. 그렇게 찾아내야 된다. 뭐의 자주? 선의의 자주의 선의. 그거는 몇 세대? 1세대, 3세대 조심해야 된다. 그거. 항상 3세대에 그 촉각을 세운다. 그래. 그게 어쨌든 요 선의의 자주일 때는 무슨 이 현존이, 그 외에는 뭐 모든 손해 물어주고, 그 다음에 203조. 자, 그럼 요거는 돌려주면서 무슨 료 안 주고, 요거는 돌려주면서 훼손됐다 뭐하고 물어주고, 뭐하고 물어주고. 요거는 누가 점유자가 다
다 주고 물어주고 하는데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어요? 비용.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필요비. 여러분 요거 조심한다. 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게. 요거는 지금 정상 비정상. 누구일 때 지출 즉시 나와야 되노?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고 요거는 언제? 물건 돌려주면서 비용 주세요. 뭐 주면서? 물건 어느 거? 필요비 유익비 똑같다. 상대방이 이제 자기 거는 입증했고 돌려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좋다 줄 텐데 뭐 들었어요? 비용 들었어요. 할 수 있게. 그럼 요 필요비는 자기가 사용했다. 뭐 했다? 사용했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항상 유익비는 남아있어야 되고 누가 선택 빨리 해복자. 그거 틀리는 사람 없지 그지? 그 문장 안에 잘 발견해. 그 이제 점유권. 그 점유권이고 이제 소유권 그지? 소유권 넘어가면 저번 주도 했잖아요 그지? 무슨 관계? 상린관계 그지? 상린관계는 주로 잘 내는 게 뭐가지 잘 내노? 주의 토지 통행권 그지? 인지 사용 청구 나오면은 몇 부류? 두 부류. 토지냐 주거냐 그지? 무조건 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OX X 뭐를 얻어서 승낙. 근데 토지의 경우는 승낙 못 받으면 뭘 받아서 판결. 주거는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인지 사용 청구, 인지 사용 토지나 건물인데 여기는 토지냐 뭐 주거냐 이게 문제지 그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의 토지 통행. 주의 토지 통행. 여기도 몇 개고 거의 보면 적어도 두 부류지 항상. 우린 두 부류는 이제 두 부류에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두 부류와 아까 뭐 1세대와 3세대 그러는 거 그게 나온다. 시험은 모든 시험은 그렇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막판에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아까 1세대 공부하는 사람은 국사처럼 생각하거든. 삼국이 신라가 멸망한 건 몇 년? 그 한 개만 딱 그런 거 안 논다 이제. 삼국이 통일한 게 언제냐? 그런 거 외워가지고 공부했다고 막 달라들고 있다 선생한테. 그러면 혼자 무슨 빵 한 개? 그렇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지금은. 항상 시험은 이렇게 해야 이제 실력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30년 전에 그지? 30년에 학교 다닐 때는 법대 다녔죠. 책만 들고 다녔다. 그냥 앞에 조금 하다가 종강 이랬거든. 앞에 조금 했다가 좀. 그러면 근데 요즘은 교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민법 총칙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된다. 왜? 등록금 내는데 선생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고 나서 또 어떻게 교수 평가도 한다 이게. 학생들이 등록하면서 막 인터넷 그래갖고 안 좋다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몇 년 하다가 재임용할 때 탈락시키는 거지. 근데 교수님도 쉬운 게 아니다 이게. 그게 항상 몇 세대? 3세대 공부. 자, 요 주의 토지 통행도 몇 부류고? 두 부류지. 뭐 유상과 무상. 그치? 유상은 어떤 단어가 와야 되노?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무슨 분한 충분한 기능. 편리하다는 거 안 된다.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 이제 말 앞만 나와도 알잖아요. 그 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춘다. 그런 거 이제 아직까지 한 일주일 이상 남았잖아요. 그지? 공부할 때 그런 거를 공부해라. 요약집에 그런 거 체크. 초록색 요약집 그거 제일 좋은 거다. 그 3세대 요약집이다. 1세대는 필요 없다. 1세대는 이미 아는 거잖아. 1세대는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거 한 개 더 추가해라. 가르쳐줘. 과다 비용. 그치? 판례. 과다 비용. 그런 경우는 통행하되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무상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노? 분할 일부 양도로 하는 거. 그치? 그런 경우는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주는 건 누구야 안 하고? 당사자. 특정 승계인 매수인 나오면은 무슨 상? 유상. 그지? 거기도 두 부류지. 그지?
그게 이제 그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민법은 숫자 잘 안 내는데 민법은 이제 집합근무하고 요 상린관계하고 숫자 잘 낸다. 막 중개사법에는 숫자 많잖아요. 그죠? 민법은 숫자 많이 없다. 민법은 숫자 나오면 쉽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0.5m. 그지? 이상. 그 다음에 차면시설은 2m 이내에서 2m 이내다. 이내에서 창, 마루, 무슨 시설? 차면시설 의무 있다. 그럼 2m 초과하면 차면시설 의무가 없다. 그거 조심한다.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2m 이상. 저구지,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는 깊이의 반. 요건 강행규정, 임의규정. 요거 물하고 요거는 거. 특수공법. 무슨 공법? 특수공법 하면 협의가 되면 꼭 깊이 반만큼 안 띄워도 관계 없다. 그렇게 기억하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이 우선. 관습하면 물 몇 개? 물 몇 개? 4개. 물 몇 개? 4개. 경계 2개. 특수지역권 이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 넘어간다. 이게 상린관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쇼? 취득쇼. 취득쇼에서는 나오면 점유취득쇼를 가야 된다. 무슨 취득쇼? 점유취득쇼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언제? 완성 당시의 명인. 그지? 무슨 당시? 완성 당시. 완성 당시. 근데 그럼 자 완성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명인이 등기된 사람이 바뀌었다. 바뀌어도 관계없고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한테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지? 맞습니까? 예. 땡 지나고 나서 명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인데 무슨 불능? 예행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지만 완성 당시 명인 알면서 처분한 사람에게는 무슨 행위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런 거 있지. 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 청구는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그거까지 하면 된다. 잘한다. 그거 굉장히 잘하고 있대. 그런 거 되지. 뭐 점유 20년, 등기부 10년 이런 거는 안 나온다. 그런 걸 공부했다고 외우고 있다고 공부했다고 한다. 그거 안 나온다. 요거 나온다. 점유취득쇼. 몇 년인데? 20년. 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의인이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이걸 무슨 취득쇼 기산점? 제2취득쇼 기산점 하면은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명의인 등기가 뭐라면 요게 무효라면 요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점유자는 명인을 뭐하여 대회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진정한 명인에게 등기 청구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땡 지나고 나서 바뀌어도 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뭐 상속인인 경우는 바뀐 거로 본다 안 바뀐 거로 본다. 그렇지. 그런 거 이제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런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유취득쇼에서는 완성 당시고 등기부 취득쇼에서는 근데 누가 어리 서류 위조 등기 그럼 요 사람은 타주 점유자니까 아무리 30년 50년 70년 점유하고 있어도 취득쇼 할 수 없다. 그지? 그럼 이제 누구 병이 샀다. 뭐로? 매매로. 뭐로? 매매 점유하니까 어쨌든 누가 소유자? 갑이지. 그지? 그럼 요 사람은 이제 20년 되면 뭐가 된 상태에서 등기인 유효 무효인 등기. 그래서 등기부 취득서는 반드시 유효한 등기에 터잡아서 하면 OX X 무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 상태에서 몇 년? 10년. 요거 몇 년? 10년. 몇 년? 10년. 하면은 갑은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10년. 몇 년이 지나버리면 10년이 지나버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등기부 취득서는 등기 내용은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서도 관계 없다. 맞습니까? 예. 하고 점유 몇 년? 10년인데 점유 몇 개? 5개인데 자주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인데 언제를 점유 기간 동안 계속 10년 선의 무과실이 된다. OX, X 언제만? 점유 개시 시에만. 그지? 항상 무슨 개시 시? 점유 개시 시에만. 그거 기억한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등기 내용은 무효라도 관계없는데 뭐는 진짜라야 된다. 등기부 무효인 이준 보정 등기에 터잡아서 하면은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 여기는. 그래서 등기 내용은 무효라도 관계없고 요건 물으면 전부 다 점유에 관한 거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인데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게 선의 무과실이 된다. OX, X 뭐에 관한 거 점유. 그지? 등기는 뭐 무효인 등기라도 관계없고 등기에 관한 요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등기 안 되는 거 딱 하나 무슨 보존 등기? 무효인 보존 등기. 그걸 이중 보존 등기에 터잡아서는 취득시 할 수 없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하고 이제 무슨 소유? 공동 소유. 그지? 자, 공동 소유 가면은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쟁점 하면 그럼 공동 소유에서는 주로 이제 공유를 가지고 내잖아. 그지?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잖아. 그지? 뭐를 가지고? 공유 가지고 내는데, 공유에서 좀 여러분 문제 풀었을 때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었노? 지분 처분은 무슨 없게, 자유롭게, 물건 처분은 뭐, 전원의 동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몇 세대? 그렇지. 이제 안 해. 이제 뭐 나올지 알면은 공부는 끝난 거, 이게. 그러면은 60점 넘어간다, 이게. 그럼, 아직까지 지분인지 공유물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우리는 지분 처분은 무슨 없게? 자유롭게. 물건 처분은 전원의 뭐? 동의. 그럼 뭐? 그 다음에 또 한 개 또 준비해야 될 게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 3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근데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인데 전부 청구할 수 있다 넣으면 무조건 OX, X지. 그 다음에 가반수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잘 나온 거 뭐 이 5개 뭐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그걸 뭐라노? 관리. 그지? 관리는 지분의 무슨 수? 가반. 딱 그 가벌병으로 넣으면 그 관리를 가지고 내든지 아까 뭐 사용수익. 그지? 무슨 수익? 사용수익은 아까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거 하면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그지? 뭐, 협의가 됐다,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뭐? 협의가 안 됐을 때 공유물 분할 판결. 협의가 됐다, 그 다음 뭐, 이행 청구 나와야지.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분할. 그치? 그런 거 이제 잘 챙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 분할했을 때는 분할한 그때부터 각각. 근데 공동상속재산도 공유로 본다. 무슨 상속재산? 공동상속재산도 공유로 보지만 공동상속재산은 분할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오리지널은 분할하면 다시 언제부터? 그때부터. 근데 공동상속재산은 분할하면 비상속자의 사망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그 2개 또 잘 출제합니다. 그렇게 막.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유, 그지? 합유는 어떻게 하면 발생하노? 2개. 합유는 어떻게 하면 잘 되노? 합유는 어떻게 하면 합유가 되노? 조합하고 수탁자가 몇 인 이상? 2인 이상. 그지? 그래서 합유에서는 지분만 이제 지분 처분도 뭐 전원의 동의. 물건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했잖아요. 지금 프린트. 그지? 하고 이제 뭐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다. 그래서 거기는 상속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합유. 총유. 그지? 총유는 뭐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다. 그지? 항상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7페이지로 가서 그지? 저번 주에 무슨 건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일부는 공유 지분이고, 그지? 그 다음에 토지 일부는 100평 중에 몇 평? 40평 하는 거 그런 거 챙겨주면 된다. 그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소유권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으로 넘어갑니까? 지상권. 그지?
지상권은 여러분 지상권도 크게 뭐 가지고 내겠노? 어? 법정지상권, 지상권 일반 이론하고 무슨 건? 지상권 일반하고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안 내면 지상권 일반, 지상권 일반 안 나오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지? 법정지상권. 그지? 그럼 항상 법정지상권하고 나오면서 무슨 경매 기억해야지? 원래는 일괄 경매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저당권에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시험 나올 때는 항상 같이 나온다, 이게. 그러면 요거는 아까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되고, 건물. 요거는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이후에 신축했는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치?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에서 여러분 그 중요 유형, 제가 해준 거, 중요 유형 몇 개 있노? 한 8개. 그지?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는 그 법정지상권 읽어갖고 이해고 뭐고 필요 없다. 이해고 필요 없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유형이 나온다. 해준 거에서 거의 나오거든. 그럼 예를 들면 공유 토지에 그래서 유형 몇 개가 있다? 8가지. 그지? 한 보면은 자 그냥 가볍게 그럼 한 보면 토지의 설정 후 무슨 축 신축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저당 후 뭐 건물 멸실하고 다시 무슨 축 신축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2개.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게 더 많다. 하는가? 그럼 요 성립 안 해야 되는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나오면 OX, X. 그지? 수업,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을 때 수업한 거 이야기하지. 수업한 거 안 하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사기꾼이지. 왜? 수업할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르면 안 된다. 지금은 항상 언제 한 거? 수업에 한 거예요. 그게 나와야지.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지금은 수업 안 했을 때 한 거 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지? 그럼 뭐 환지처분 환매권 행사 이런 말 환만 하는데 뭐 법정지상권 넣으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몇 개 있노? 4개. 그지? 3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노? 공유 토지에 이거 나오면은 가벌병 갑이 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갑이 무슨 축 신축하고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법정지상권. 분할. 무슨 날? 분할. 그지? 건물이 있는데 분할해가지고 을갑병됐다.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분할. 해야 요 3개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요거는 분할이 들어있어야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 공유토지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무슨 축, 신축하고 건물 이전, 지분 이전 해가 문장 안에 뭐라는 단어가 없으면 분할이란 단어가 없으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면 OX, X. 근데 법정지상권 되려면 반드시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된다? 분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한 거다. 지금 잘한 거고 시험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한다. 이게.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신감이 중요하거든. 지금부터는 뭐다? 합격한다 하고 됐습니까? 자기 암시가 중요하다.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한다. 이게. 그럼 뭐 기가 보이는 기를 따지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기가 있어야. 그죠? 기를 제압해야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자, 그럼 어쨌든 요거 5번째, 그럼 5번째 간다. 이게. 그럼 자, 동일한 상태에서 요건 조금 잘 안 되는데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의 무슨 건? 저당권 후 실행 전에 뭐 전에? 실행 전에 매매. 실행 전에 건물이 뭐? 매매. 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지? 법정지상권인데 이 관습법. 건물만 매매하면 뭐? 관습법 법정지상권인데 근데 나중에 매매 후 다시 뭐? 실행 하면은 관습법에서 몇 조로? 366조로 교체
되겠습니까? 요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한 필지다, 그지? 한 필지인데, 냇물을 기준해서 왼쪽은 갑, 오른쪽 을, 특정 부분을 매수 후. 요거는 얘를 가지고 낸다. 갑을병으로 얘를 가지고도 낼 수 있다. 무슨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매수 후 분할하지 않고 공유로 등기해뒀을 때 각자의 특정 부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한. 그럼 각자의 특정 부분의 신축 하면 뭐 동일한 거로 하고 토지에 뭐 지분 다른 사람이 이전하던 저당권이 설정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락받았다. 각각 갑과 을은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국어 잘해야 된다. 자기의 특정 부분의 신축하면은 뭐 무슨 지상권? 법정. 근데 타인의 특정 부분의 신축하면 법정지상권 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게 두고요.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무슨 게 매수? 함께 동일인이 매수, 동일인에게 이전, 함께 매수, 동일인, 함께 매수, 토지와 건물 매수, 동일인에게 이전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나오면은 꼭 그 외운다.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함께 매수 후 토지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면은 법정지상권 되지 않는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한다. 요거 잘 낸다, 그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자,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 이전. 하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상, 매매로 건물만 이전하면 관서법의 법정지상권이지, 그지? 관서법의 법정지상권인데, 됐습니까? 건물만 건물만 매수하면서, 뭐, 빨리,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쓰지 않고 뭐로? 이 토지 임대차로. 됐습니까? 이게 건물만 매매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될 수 있는데 매매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하면은 무슨 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뭐 한다? 포기한 거로 보고 무슨 차로? 임대차도 그지 보고. 요 8개 하면은 거의 걸려든다. 했다, 그지? 그럼 또 하나 더 한 게 9번째. 선생님 뭐 12개도 만들고 16개도 만들고. 근데 많이 하면 되는데 많이 하면 선생님 헷갈려요. 이렇게 또 나오거든. 그래서 요 8개, 9개인데 하나 더 뭐 승낙을 얻어 무슨 축? 신축 하면은 일단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거든. 그러면 승낙을 얻어 신축 하면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그렇지? 승낙을 얻어 신축 나오면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자, 토지를 매수하고 미등기인 채로 건물을 신축. 요것도 법정지상권 안 된대, 이게. 됐습니까? 예. 왜?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자는 같다, 다르다? 그렇지. 오케이. 요거하고 같이 잘 낸다. 요거는 이제 따지면 되지. 이건 등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미등기인 채로 건물을 신축 후 토지의 저당권 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거 기억.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9개만 하면 법정지상권이 요거는 어떻게 낸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하든지, 다음 설명 중 뭐 한 거,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뭐, 틀린 것, 맞는 것 해가지고 맨 끝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그거 판단하는 거지, 여기. 되겠습니까? 여기 구구단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정지상권에서 나오는 게, 법정지상권자가, 무슨 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뭐 없이,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요거, 그지? 요거, 자, 갑, 동일, 동일.
그죠? 건물 어디 샀다. 을은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근데 을이 건물을 병에게 처분하려고 하면 무슨 권 등기에서? 지상권 등기에서 건물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렇게 두 개 해야 되는데, 무슨 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뭐만? 소유권만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수인은, 만약에 이 양수인은 됐습니까? 양수인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본다, 법률상. 무슨 상? 정상. 그러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 청구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무조건 법정상권 성립하면은 유상으로 변한다. 무조건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이전 등기 없는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하더라도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근데 양수인은 무조건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 의무가 있고, 법정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 누구? 양수인.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 양수인은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 앞으로? 양도인 앞으로 지상권 등기해준 것을 청구한 뒤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런 거. 그거 기억한다. 예?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보고 7페이지 밑에 무슨 경매? 일괄 경매하고 같이 나온다. 일괄 경매 요건은 1번, 2번, 3번이 요건이지, 그지? 7페이지. 몇 페이지? 7페이지, 그지? 1번, 2번, 3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축초, 신축, 그지? 하면은, 근데 건물은 누가 축조하든 상관이 없고, 무슨 당시에, 새까만 글씨,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에 설정자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다. 설정자가 뭐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경매할 수 있다? 1번, 2번, 3번이 요건. 요건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그게. 그 다음에 요 4번도 잘 내는데, 근데 여러분 공동저당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가액에 뭐 비례 이렇게 하죠, 그지? 근데 공동저당에서는 어느 한 개만 가지고 무슨 분한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다른 거 동시에 실행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일괄 경매에서는 됐습니까? 토지만 가지고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이 말은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분이 충분해도 무슨 경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풀면은 4번은 풀면은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에 대한 뭐다? 예외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효과는 무슨 경매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뭐만 토지만 실행할 수도 있다. 누가? 저당권자가 선택적으로. 누구 손에 달렸다? 저당권자. 그지? 그럼 뭐 일괄 경매하든 토지만 실행하든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무슨 변제받고 우선 변제,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시에 토지와 건물은 누구에게 경락? 동일인에게 경락. 누구에게 경락? 동일인에게 경락. 일괄 경매하는 이유는 토지 가격을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치? 근데 만약에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경락해 해버리면 토지 가격은 무슨 값? 똥값.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일괄 경매하더라도 몇 사람에게 경락? 한 사람. 핵심 단어 누구? 동일인에게 경락. 그치?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처럼 몇 월 달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3월달 그죠? 그러면 여러분 90점까지 맞을 수도 있는데, 그지? 근데 이게 정상이다.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욕심이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6월달 8월달 이렇게 베이스가 깔리니까 이제 저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는 이제부터 나오는 거거든. 원래 그 정상이잖아요. 막 해갖고 3월달부터 안 나온다. 그 사람은 욕심쟁이다. 세상에 뭐 없다. 그런 사람은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다. 사기꾼은 욕심 많은 사람. 그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처음에는 알고 지금 이렇게 아는 게 정상 맞다.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동일인에게 경락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만 실행하여 경락되는 경우는 경락이는 건물 뭐 할 수 있다? 철거. 그지? 그 다음 법정이상권, 그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거는,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자, 1번. 설정 당시에, 새까만 게 중요하죠. 무슨 당시에? 설정 당시에 동일하였다가 뭐, 달라진 경우. 그지? 그 다음에 공유 토지에 동의를 얻어 신축하면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분할. 그치? 보고. 그 다음에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자신의 특정 부분에, 타인의 특정 부분을 하면 법정이상권 될 수 없다. 그럼 거기에서 누구의 특정 부분에, 자신의 특정 부분에 또 다른 말로 각자의 특정 부분에, 그치? 국어 잘해야 되지? 각자의 특정 부분에 신축 후, 됐습니까? 예. 신축 후, 무슨 이전? 토지 지분 이전,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토지를 경매하면 무슨 지상권 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 그지? 되겠습니까?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본다. 그지?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곧 맞습니까? 예.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럼 오른쪽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의 토지의 신축 후, 설정 후 신축하면은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고, 요거는 무슨 경매 유형이다? 일괄 경매. 그지?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 플러스 건물 철거하고 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다시 어디에만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신축하니까 일본하고 똑같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환지처분, 한매권 행사 나오면 환 붙었다. 무조건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 축조 후 분할이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함께 매수 후 요거 토지만 등기 한 개만 등기하면 무조건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건 이제 기억해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과 무슨 관계? 상린관계. 여러분 지역권은 나오면은 지역권은 뭐가 중요하노? 지역권은 두 번 등기가 중요하다. 지역권은 몇 번 등기? 두 번. 그죠? 요거. 요역지, 승역지인데, 요, 지역권은 출발하는 데서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 어디에다가 등기하고, 승역지에 등기하고, 또 요역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렇게 달아놓는다. 요게 이제 지역권 등기다. 그죠? 지역권 취지 등기. 어느 게 주? 요역지가 주, 거기 붙어 있는 혹, 그지? 그래서, 요역지가 이전하면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그래서 지역권에서 넣자.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요 지역권,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움직이는데, 이건 그게 부종성과 무슨 성? 수반성인데,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인데, 그럴 때는 앞에가 요역지가 와야 된다. 요역지만 분리하면 O. 지역권만 분리하면 OX, X. 그치? 그거 조심한다. 앞에 뭐가 와야 된다? 요역지만 분리하면 O. 지역권만 분리하면 OX, X. 그지? 원래는 몇 개 해야 된다? 2개. 그지? 함께 같이. 그게 부종성과 무슨 성? 수반성. 근데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거 하고, 그거 조심하고,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해야 되고,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통로로 비배타적으로 쓰기 때문에 중첩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익군과도 무슨 존? 병존. 무슨 존? 병존. 그치? 그런 거.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인데, 전부라는 말 안 쓰고, 요역지는 전부 이런 말 안 쓰고, 위한 붙어 있으면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 그럼 틀리게 만들어라.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X. 위한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노? 전부. 요역지를 가리키는데, 전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 반드시 전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 위한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노? 전부가 나와야 된다. 뭐가 들어있으면? 뭐가? 위한. 그지? 그럼 반드시 전부를 위한 지역권은 반드시 붙어도 뭐다? 맞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승력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거 1세대. 3세대는 아까 요역지는 전부 이런 말 안 쓰고 뭐라는 말 쓴다? 위한. 전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뭐? 오. 반드시 전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뭐? 오. 맞습니까? 위한 하면은 무슨 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일부.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요역지가 공유일 때 가벌병. 자, 지분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래서 취득은 몇 인? 취득은 몇 인? 1인. 소멸은 뭐? 전원. 요 뭐 붙이면 되노? 취득 완성은 몇 인? 1인. 중단은 뭐? 전원. 소멸 완성은 전원. 중단은 몇 인? 1인. 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 다음에 이 승력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의무를 부담하려니까 귀찮다. 그래서 의무를 안 지려고 요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요 요역지 소유자가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 기? 위기. 위기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지역권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한다. 예? 잠깐 쉬었다가, 자, 지역권하고 또 상린관계 한번 잠깐 보면 5번. 지역권과 상린관계. 그럼 지역권이든 상린관계든 옆 토지나 토지. 근데 상린관계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갈 수 있노? 건물. 근데 지역권은 뭐만? 토지만. 그게 다르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지역권은 정식적인 무슨 건? 물건. 이거 2번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노? 법률행위라고 표현한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에서 성립. 무슨 행위? 법률행위. 설정계약 플러스 뭐? 등기에서 성립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지? 그럼 상린관계는 오른쪽 무슨 규정? 법률 규정. 항상 이렇게 대응되는 거 기억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지역권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등기해놓고 몇 년간 안 쓰면 소멸한다? 20년 소멸 소유 대상이 되고, 그러면 상린관계는 원래 어디에 들어있냐면 아까 소유권 안에 기능으로. 근데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린관계 적용 안 되는 거 하면 무슨 건 들어와야 되노? 지역권. 그지? 그래서 소유권의 기능 권능이고 법률행위에서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 상린관계는 인접해 있는 부동산 간의 관계다 하는 거.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